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푸른다 도시 사업소장님 뭐 아까 35년 넘는 기간 동안 그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노력들이 또 향후에도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9대 의회인데 8대 의회 때 이제 말에 아마 그 푸른도시 사업소로 우리가 새로 생긴 사업소인데 이제 우리가 평택시가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가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산림이 있고 또 공원들도 부족한 공원들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자연과 좀 어울리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공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활용 부분도 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그런 공공 청사들이 건립되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푸른도시 사업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그걸 통해서 저는 일정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내고 원칙들을 좀 가지고 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그런 역할들을 좀 푸른 도시 사업소가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우리 25년도 3차 추경에도 기금 조성 다른 데는 아니고 녹색 건축 사업과의 기금 조성 계획 변경이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원래 조성하려는 지금 계획에서 변동된 게 어떤 거죠? 예, 3회 추경에 지금 기금 조성 올라간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 보조금에서 용의동에서는 13억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 144억 이후로 이제 포함돼서 변경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청사에 그 교부금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교부금을 좀 받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휴가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좀 사유가 좀 궁금하더라도 뭐 받으신 건 잘하셨지.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뭘 통해서 우리가 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좀 이유를 알아야 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따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5년도) 추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세입이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푸른도시 사업소가 크게 뭐 세입을 할 만한 버기는 없기 때문에 주로 뭐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보다는 이제 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이제 세외 수입이잖아요. 근데 25년도 보면은 뭐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지금 산림녹지과는 한 1억 2,800 정도가 전체 세입이 좀 늘었고 녹색관수사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액수가 좀 크게 늘은 부분인데 공원과에서 그 세배 수입 중에 재산 임대 수입이 5천만 원 감해졌어요. 네, 그 페이지 202페이지인데 사업 명세서 그 사유가 뭐죠? 저희가 그 원래 올해 본 예산엔 못 썼지만 추경에 한박산 그 방문자 센터를 리모델링을 완료해가지고 저희가 1층에 카페를 임대하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도 미처 그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못하고 내년 6월에는 내년 6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원래 그걸 수입을 리모델링을 해서 잡았습니다. 네, 매점 임대로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 매점을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를 못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 임대료 수입을 삭감해서 세입 잡은 거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사업 뭐 크게 25년도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추경으로 잡아놓은 사업 중에 하나만 아까 저기 우리 김승겸 의원도 했는데 이제 그 흑향기 맨발길 조성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특별 조정 교부금도 1억 4천 원 받았기 때문에 뭐 좀 저기는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는 이제 6천만 원이 추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 매년 이제 이렇게 시대적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한 15년 전 뭐 그때는 그 지압이라고 해서 돌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발에 지압하는 형태로 해서 곳곳에 그게 막 조성이 됐었잖아요. 평택 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그게 일정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맨발 걷기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적절하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과하게 해서 왜냐하면 모든 거는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 뭐 거점별 이런 맨발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또 상대적으로 관리비도 좀 적게 들 수 있는 곳에 이걸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구가 많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조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옆에다 조성을 해. 관리는 두 개를 또 다 해야 돼.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부으면은 이러기도 뭐라 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왜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조성을 했는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불악산이 아니라 지금 팽성에도 부용산 근린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특별세 이제 특조금 받아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시도 일정하게 부담했지만 근데 이제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제 또 조성하겠다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제가 안단 말이죠. 전에 제가 지역구였고 지금 현재는 뭐 김승현 의원님이 지역구신데 그러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고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걸 예산을 1억을 들여서 조성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한다? 이런 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지금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 조정교부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잘 쳐보십시오. 그 26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보면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이제 많은 사업들을 우리 뭐 평택시 본청하고 또 의회 건물도 같이 지금 고덕동에 건립이 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이거를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고덕동하고 고덕면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동삭동은 청사건립이기도 하고 또 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일반 회계로 처리하고 청사 기금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 복합적인 건물은 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회계에서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청사는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면 내년도에 현재 25년도 말 조성액이 1,030억인데 이게 지출을 하고 해서 하게 되면 26년도 말에 물론 수입도 들어옵니다만 181억 이게 조성액이 920억으로 줄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운영 계획은 26년도에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에 145억, 고덕동에 54억, 용의동에 96억인데,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세운 게 아니죠. 예, 이건 또 기금 일단은 우리 확보된 금액만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추후에 또 추경이라 들어가면 다시 또 변경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로 봤을 때는 과연 27년도에는 이 26년도 말에 조성된 기금으로 과연 청사 건립의 기금이 집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 차익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안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좀 예산팀하고 그 매 시기마다 계속 협의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공유재산 매각 대금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 긴밀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여기 임시적 세외 수입에 26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20억을 잡았어요. 이 20억이 어떤 거죠? 이거는 계략치입니다. 저 연도별로 해서 공유재산 나왔던 평균 금액이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그 20억이라고 딱 떨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올해 25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억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수입이 들어왔나요? 예, 그 이번에 3회 추경하는 게 이제 145억이 이제 그 공유재산 매각 대금 거거든요. 예, 144억이요. 그 중에 20억이 매각 수입이다. 아니 20억은 기준치를 20억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도 공유재산이 또 많이 뭐 매각이 되면은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때 또 기금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20억을 26년에 잡아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에 대한 그 금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사 건립이나 각각의 지역별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또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요구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이 기금 운용 계획 안으로의 집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종합적인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예산의 우선순위나 집행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 최소한 천억 이상의 부분은 그런 정리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이 집행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려가 그런 상황에서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그 확보할 수 있는 게 전입금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하고 이제 이자 수입 그 세 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입금이 이제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예산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정위에 따라서 뒤지지 않게끔 또 차수별 공정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산건희 위원님들한테 또 그리고 또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해당되는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히 그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위치도 고덕면 같은 경우는 위치도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 또 거기에 따른 또 조절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 뭐 면적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보고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의견을 또 청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12월 달에도 기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공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기공을 한다라고 하고 기공식은 하고
실제 진행될 때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기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계획과 저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신평동 행정복지관에도 기공식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공식 한 다음에 뭐 4월, 5월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공사도 예를 들어서 안 해. 이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빨리 착공을 하라고 하고 주민분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기공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겠지만 좀 명심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캡백이 못 하겠다 일정 기간은 그러면 기공식을 미뤄야죠. 그다음에 26년도 일반에게 세입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산림녹지과는 보조금이 조금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늘고 또 시도비 보조금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좀 줄 이유가 좀 있나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도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도청 자체에서 예산이 좀 줄고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공원과도 세입은 한 9억 5천 정도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도 전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그거 설명이면 대략 이해는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소풍정원 아니 저기 한박산 공원 거기도 예상 임대료 수입을 3천만 원 잡았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조금은 뭐 시도 보조금은 없고 국고 보조금만 아닙니다.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도비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약 1억 7,8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19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자 지원이 완료되면서 총 금액이 그렇게 줄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보조금 18억이었던 게 이제 11억으로 줄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지금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공원과 이게 예산을 보면 그 다른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예산이
아까도 설명도 하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세출 예산이 늘은 거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산림녹지 이 푸른도시 사업소 전체 예산 증감액이 134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19.80%야 전년 대비. 근데 산림녹지가는 뭐 줄었어요. 아니 10억 정도. 근데 공원가하고 녹색건축사업권 특히 공원가는 17.31% 80억 가까이 늘었고 또 녹색건축사업권은 65.15%로 64억이 증액된 거예요. 순수하게. 근데 공원과에서 이 80억 중에 이자 상환으로 해서 지출되는 게 얼마예요? 저희가 이자 내년도 이자 상환 예정액은 그러니까 보니까 원금 상환이 한 68억 되잖아요. 원금이 27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자 상환은 1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올해 원금 상환했던 거하고 올해 270억은 올해 상환하는 거라 내년도 내년 이제 26년도 그 부분이 22년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던 그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니까 26년부터 그 시기가 도래해서 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 게 68억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80억이 늘어났는데 네. 거기 68억 하고 그 이자하고 내면 한 70억, 71억 정도가 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건 한 9억 미만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공원과가 사업을 80억 들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방채를 상환하고 거기에 늘어난 거 그리고 이자 상환까지 따지면 사실은 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녹색 건축 사업과도 보면 64억 9천인 중에서 청사 관리 기금 전출금이 25년도에 60억에다가 지금 26년도 예산은 150억이잖아요. 네, 150원. 그러니까 90억 정도가 전출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내역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인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완충녹지 조성을 할 때 평택시에 이제 어느 지역에 뭐 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공공건축물 주변에도 완충녹지가 들어가나요?
그 원래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고 교통영향 평가 뭐 이런 거 적용해서 완충 녹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뭐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교 이렇게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니지만은 중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완충 녹지의 그 폭이 뭐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기본 몇 미터부터 시작을 해요? 예, 완충 녹지는 법적으로 10m 이상으로 되어 10m 있습니다. 이상이죠. 10m 이상. 어느 저기 평택의 산업단지 그쪽 그러니까 영신 택지개발 모산영신 그 도시개발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한 50m라고 알고 있거든요. 완충녹지 그 폭이 그때 당시에 평택시에서 그 요구한 게. 예, 또 폭이 10m 이상이다 보니까 넓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브레이티 산단 내에 지금 완충녹지 조성했는데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우리 과장님. 예, 거기는 이제 주변에 제가 뭐 의원님도 나무 이식한 데도 말씀하셔가지고 현장까지는 가 보았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 지금 완충녹지라고 조성하는 그 녹지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완충녹지인지 아파트 단지 내 저기 공원을 꾸미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정도거든요. 그 국도 그 몇 번 국도죠 그쪽이? 그러니까 그 송탄 IC에서 그 서정역 이쪽으로 대로 그 주변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지제역 앞에 지제역 센트럴 아파트 거기가 지금 방음벽 안쪽으로다가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하고 그럴 때 잘못됐다 시설이 왜냐하면 방음벽이라는 그 위치는 경계에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택지 경계하고 공유지 경계 사이 그게 맞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택지 개발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변동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기 브레이티 그 산업단지 내에 어떤 그 완충 녹지나 방음벽 설치나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받은 지가 꽤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완충 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평생 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완충 녹지에 대한 그런 형태도 없고 모양새도 없어요, 사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뭐 정원을 이렇게 거니는 길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은 시간 되실 때 거기를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보시고 문제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설계 그러니까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 받을 당시에 설계 도면 대로 이행이 안 됐거나 중간에 뭐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시에는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은 사전 협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원과님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녹직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저희하고 협의한 것하고 뭐 일부 다르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끝까지 안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했던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받을 시에 그 연도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0 지금 2025년이니까 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 있어요. 시방서.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 공원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17페이지. 공원 물놀이터 운영인데 우리 관내 물놀이터가 몇 개죠? 총 17개소 있습니다. 공원에. 네. 그리고 내년도 2개 더 추가 예정이죠? 내년도 2개 추가 예정인데 사실은 그 17개소에 2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모산하고 여염이 이제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 해가지고 내년도 되는 거는 일단은 현재 17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신에 국회의원님실에서 저쪽 그 남부 지역에 하려는 거는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 현재는 17개소만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내년도 개, 예산에 17개소에 2개 예정인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전년도 대비 2개소 추가 예정이니까 이 전년도가 언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15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15개소 대비 2개 저희가 이제 전년도 15개소에서 2개 추가했으면 이해하기가 좀 빨랐을 것 같은데. 그러면 25년도에는 24년도 예산할 때 17개로 했거든요. 그때 여염하고 모산을 빨리 개장하려고 이제 그렇게 서둘러서 했었는데 여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에서 하면서 이제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저희가 2개는 올해 운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운영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산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개수가 이렇게 저 증감 사유에서 보면 2개소 증가에 따른 그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추가에 따라서 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그 예산이 헷갈리잖아.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계획보다 저희가 2주인가 하여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9주인가 해다가 11주를 연장을 하다 보니까 2주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그 대신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11주에서 10주로 다시 1주 줄일 예정이고 시간도 저희가 1시간 정도 좀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물놀이 시설 좀 이거 좀 현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수질 검사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저희 보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언제? 보름? 보름 15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염소 소독이라든지 그 물 교체는 매일 하고 있고요. 검사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네네. 지금 이게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개월 운영하면 11주 운영했습니다. 11주. 네. 지금 25년도에는 6회 했어요. 6회. (21년도엔) 6회를 했고 25회. 그 내년도에는 11회로. 아,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관성이 없어 수질 검사하는 게 저희 2주에 한 번이 맞습니다. 2주에 한 번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예.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수질 검사 같은 거 중요한 건데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죠. 이거 예산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수질 검사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사이에 보면 물놀이터 편의시설 임대 하고서 220만 원 17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 1천만 원, 3개월 3천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3개월로. 예, 네. 그럼 이게 세분화 시켜서 그냥 220만 원 17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뭉뚱거려 버리니까 아, 네. 이걸 좀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놓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 네, 네. 137페이지 하나만 더. 공원호수 저수지 수질 개선인데 우리가 관리하는데 모산공원, 소풍정원, 한박산공원 등 뭐 배다리 생태공원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7, 8억, 9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 되고 있는 수치도 좀 네.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 수치 좀 하나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런데 좀 한 장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네,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거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게 예산이 과연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냥 뭉뚱거리니까 다. 그리고 이게 수초 제거 용역비란 얘기죠. 예. 그냥 큰 틀에서 28,000제곱미터 8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곱미터당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면적 대비 얼마 나왔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좀 그렇게 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네. 미비점은 좀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